자, 안녕들 하세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셨고요. 그냥 할 말이 없어갖고 그냥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합니다. 자, 오늘 배우셔야 될 것은 재산세에 관한 것을 3교시까지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4교시에는 종합부동산세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산세와 종부세까지 나가고 다음 시간에는 마무리로 소득세를 배우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들만 남았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184쪽이네요. 184쪽. 그러니까 184쪽이 없죠. 그럼 185쪽 앞에가 184쪽. 재산세 나와 있죠. 184쪽. 재산세. 우리가 재산세다 그러면 항상 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비중이 크니까 또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오늘 일부를 배우고 나머지 일부는 3, 4월에 할 겁니다. 오늘 하는 것은 이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단원들만 집중적으로 할게요. 184쪽에 보면은 재산세가 있고요. 제일 먼저 알아둬야 될 것이 재산세 개요, 특징이 나와 있죠. 그럼 재산세라는 건 어떤 거냐? 요건 다 중요한 것들이죠. 첫째, 뭐가 있느냐? 재산세는 지방세다. 지방세면서 과세권자가 누가 되는 거냐? 이거는 우리가 복습을 해볼게요. 취득세. 취득세는 지방세면서 뭐가 된다? 특별시, 광역시, 도세가 되더라. 꼭 알아둬야 돼요. 특광도세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도 지방세면서 뭐가 되느냐? 도구세다. 혼자 튀니까 중요하다고 그랬죠. 오늘 배우는 재산세는 지방세면서 시, 군, 구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 뭐라고 그러죠? 군수, 구청장이 과세권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서울특별시만큼은 예외가 있죠. 서울특별시는 25개 구가 있어요. 따라서 구에서 거두니까 구세가 돼요. 그런 다음에 서울만 해당이 됩니다. 서울은 이 거둔 재산세 중에서 50%는 구청에서 갖고 50%는 서울특별시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에서는 이 25개 구에서 50%씩 거둔 거, 그러니까 강남구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겠죠. 강북 쪽은 좀 적겠고, 이걸 합산을 해서 섞어서 다시 나누기 25, 25개 구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를 많이 걷는 지방자치단체 거 걷어가지고 그 다음 세금 수입이 조금 적은 구청으로 돌려준다는 얘기죠. 이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만큼은 특별시에서 관여를 한다. 그래서 서울은 특구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는 시, 군, 구세다. 끝.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서울만큼은 특별시도 관여하니까 특별시세, 구세라고도 얘기합니다. 서울만 해당돼. 그럼 세 가지를 비교해 보면 취득세, 특별시, 그 다음에 재산세, 특별시.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특별시가 관여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에 시험이 하나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 1, 2, 3, 4, 5 해서 다음 중 특별시세와 관계가 없는 조세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특별시세와 관계가 없는 것은 4번, 5번은 쳐다볼 필요 없어요. 우리가 배우는 세 가지 지방세에서 특별시와 관계가 없는 조세는 하나뿐이 없죠. 뭐뿐이 없어요? 등록면허세. 그럼 나머지 것들은 특별시세인지 아닌지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왜? 그거 몰라도 특별시에 해당하지 않는 건 하나뿐이 없으니까. 제 말 이해 가요? 그래서 얘들까지 특별시세에 해당하는 걸 외울 수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지방세 3개만 정확히 하시란 얘기죠. 그러면 대부분의 정답은 등록 면허세로 출제될 확률이 크다는 얘기. 다른 건 특별시와 관계가 있어. 얘는 특별시와 관계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지방세면서 시군 구세가 되더라. 그러나 서울은 뭐가 된다? 특구세라고 얘기한다. 특별시에서 관여한다는 것. 그 다음에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건 뭐냐?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뭐냐면은 공부상에,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등기부를 얘기하죠. 따라서 공부상에 등재된 현황과 사실상 사용하는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을 적용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공부상으로는 농지로 돼 있어. 그런데 사실상 농사를 짓고 있지 않아. 그럼 농지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불이익을 준다는 얘기죠. 해서 공부상에 등재된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면 뭘 적용해야 된다? 사실상. 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겠죠. 외곽 지역에 가면 기와집이 있어요. 기와집인데 주택인데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돼 있는데 보리밥집을 운영하고 있다. 그럼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돼 있지만 영업용 식당으로 사용하면은 주택으로 볼까요? 영업용으로 볼까요? 영업용으로 본다는 것. 바로 그것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란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땅 중에 농사 짓는 땅, 농지, 그 다음 주택은 재산세 부담이 적습니다. 세금의 혜택을 주죠. 그러나 사실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는 것. 그 다음 과세기준일은 매년 일정하죠. 몇 월 며칠이 된다? 6월 1일. 그리고 때 되면 고지서 날라옵니다. 고지서 날라오는 걸 무슨 징수라 하죠? 보통 징수. 그러면 고지서가 나왔어요. 언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납부를 안 했어.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붙느냐? 가산금이라는 게 붙죠. 요 가산금은 작년에 개정이 됐어요. 올해 2월 3일부터 올해 며칠 안 됐죠? 2월 3일부터 가산세로 통합이 되기로 개정이 됐어요. 근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갖고 요게 2년간 유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월 3일부터 개정된 걸 적용하기로 했다가 2년이 연장이 됐어요. 따라서 요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시험 볼 때는 작년 공부한 것처럼 똑같이 가산금이라는 걸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배운 대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올해 처음 하시는 분은 이제 새로 배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이미 개정이 됐어. 올해 2월 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가 또다시 2년이 연기가 됐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요 가산금에 대해서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요것만 맛보기라던데요. 고지서가 나왔어. 고지서가 나오면 거기에 기한이 명시가 돼 있죠. 몇 월 며칠까지 납부하여 주세요. 근데 고지서에 나와 있는 기한까지 돈을 안 내면은 이자가 붙어요. 그 이자를 뭐라 그런다? 가산금이라 한다. 그러니까 신고 의무가 있는데 안 했다. 그러면 가산세라는 벌칙이 나오는 거고, 고지서가 나왔는데 제때 돈을 안 냈다. 그럼 이자 붙는 걸 뭐라 그런다? 가산금이라 한다. 두 개 말 이해 가시겠어요? 가산세는 벌칙이야. 세금의 일종이죠. 그러나 가산금은 이자를 뜻한다. 얘는 세금이 아니란 얘기죠. 가산금 용어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물납, 분납, 세부담 상한, 소액징수 면제 요것들은 이따 3교시 때 자세히 배웁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는 요건 알아두셔요. 우리가 과세 대상을 좀 이따 배우는데 과세 대상이 5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토지,
두 번째는 건축물, 세 번째는 주택, 네 번째는 선박, 다섯 번째는 항공기가 있어요. 일단 과세 대상은 몇 개 있다고 그랬죠? 5개. 이건 알아야지. 그럼 5개가 우리가 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 중에 명심해야 될 것, 토지. 토지는 물건이 여러 개 있어도 합산을 해서 한 장의 고지서로 날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강서구에 내가 땅이 5필지가 있다. 여기 강서구 안에. 그럼 고지서는 합산을 해서 몇 장의 고지서 발부된다? 한 장. 따라서 요거는 사람에 대해서 그 소유한 사람이 한 사람이다. 그럼 합산을 해서 한 장의 고지서 날라간다. 그래서 이건 인세 개념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각각의 고지서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주택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내가 강서구에 아파트가 3채가 있다. 그럼 고지서 몇 장 나올까요? 3장이 나옵니다. 물건별로 따로 각각의 고지서. 그러나 토지는 합산을 해서 몇 장의 고지서? 한 장의 고지서. 이건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해서 토지만 한 장, 나머지는 물건별로. 시험에는 주택과 토지가 제일 중요해요. 재산세에서. 해서 토지와 주택 위주로 배우는데 주택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렇게 나와요. 내가 관할구역에 2채의 주택이 있다. 이렇게 조건을 걸어. 2채의 주택이 있을 경우에 합산해서 한 장의 고지서가 발부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해서 꼭 명심해요. 토지는 몇 장의 고지서? 한 장. 나머지는 각각의 고지서. 한 장, 여러 장이 나온다는 것, 그건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이 교재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 밑줄 연습 한번 해보면 되겠죠? 184쪽에 재산세 개요. 양괄호 1번 밑줄 치세요. 보유 단계. 그 다음 지방세. 그리고 시군 구세가 되더라. 그 다음에 양괄호 2번 과세 기준일은 콕 찍어 몇 월 며칠이다? 6월 1일. 그 다음에 양괄호 3번 보면은요, 양괄호 3번 밑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결정을 한다는 건 보통 징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징수를 다른 말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지방자치단체가 금액을 결정을 해서 고지서 보낸다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6번 양괄호 6번 개별과세와 합산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이겁니다. 개별과세다 그랬으면은 나머지 것들 각각의 고지서. 그런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합산과세는 하나뿐이 없죠. 밑에다 써놓을까요? 토지. 토지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걸 합산을 해서 몇 장의 고지서? 한 장의 고지서. 이게 합산과세고요. 개별과세라는 건 주택처럼 따로 고지서가 발부가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양괄호 9번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있다.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이면은 징수를 포기한다. 소액징수 면제. 그 다음에 10번 분할납부 2개월 이내 나눠낼 수 있다. 그 다음 물납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는데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만 물납을 할 수 있다. 그 다음 11번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의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면은 뭘 적용한다고 그랬죠? 사실상 현황이 된다는 것. 그럼 얘가 시험에 몇 번 나왔는데 옳게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오고 틀리게 나올 때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땐 공부상의 현황을 따른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간단합니다. 그 다음 185쪽에 과세주체가 있는데 과세주체다 그랬으면은 자 거기 보면은 양과로 2번 예외를 보세요. 예외. 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의 경우에 즉 서울만 해당이 된다고 그랬죠. 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두 번째 줄 괄호 건너뛰고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한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시군 구가 되지만은 서울만큼은 특별시에서 관리하니까 특구세라 얘기한다. 그 뜻이 되겠죠. 끝. 나머지 것들은 쳐다보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186쪽에 3번 과세대상 나왔는데요. 과세대상은 왼쪽 참고란을 보시는 게 더 간단할 거예요. 박스 안 봐도 됩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5개. 1번에 토지, 2번에 건축물, 3번에 주택, 4번에 선박, 5번에 항공기. 따라서 여기 있는 대로 재산세 과세대상은 모두 몇 개가 있다? 5개가 있다. 이 중에서 시험에 신경 써야 될 건 2개. 토지와 주택만 신경 쓰면 돼요. 그러면 먼저 주택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186쪽에 박스 밑에 굵은 것만 밑줄 치세요. 양괄호 1번에 밑줄 뭐가 있죠? 토지. 양괄호 2번에 밑줄 건축물. 우리가 건축물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잘 봐요. 우리가 세법에서 말하는 건축물이라는 것 속에는 용도에 따라 3가지로 구별합니다. 용도에 따라. 하나는 주거용, 하나는 영업용. 영업용이라고 하는 것은 상가 건물을 연상하면 돼요. 학원 건물 같은 거. 그 다음 공장용 건축물. 용도에 따라 3가지가 있어. 이 중에서 주거용 건축물만 주택으로 독립이 됩니다. 주거용 건축물은 주택으로 따로. 그 다음 나머지는 합해서 뭐라고 하느냐? 건축물이라고 한다는 것. 그러니까 건축물 속에는 주택이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이게 시험에 나온 지문입니다. 당연하지. 따로 썼으니까 제외가 되는 거야. 그래서 건축물 중에서 주거용 건축물만 따로 독립이 됐구나. 이름은 뭐라고 쓴다? 주택.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5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주택부터 보도록 하죠. 뒤로 넘어가서 중간에 건 읽을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188쪽에 양괄호 3번 주택.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부터 밑줄, 그게 시험의 기출지문입니다. 이 경우에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이게 시험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왜 제외한다고 그랬어? 따로 썼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잘 봐야 됩니다. 제일 먼저 부속 토지가 나옵니다. 부속 토지는 꼭 명심해야 돼요. 양도소득세 때 또 나옵니다. 우리가 주택이다 그러면 건축물만을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들락날락할 수 있는 최소한의 땅, 요걸 우리가 부속 토지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부속 토지는 딸린 토지야. 우리가 주거용이다, 주택이다 하면은 건물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날아다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에다가 부속 토지를 어떻게 한다? 포함을 한다. 그러니까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내는 게 아니에요.
요건 합해서 주택분 재산세를 낸다는 것. 요건 무조건 오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속 토지는 어디에 포함한다? 주택에 포함한다. 그럼 이걸 또 악용하는 사람이 있겠죠. 왜? 주택은 세금이 싸. 토지는 세금이 비싸. 그러니까 부속 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 뻥튀기 할 수 있죠. 집을 사고 야, 나 이만큼 부속 토지로 인정해줘라. 세금 적게 내게 해줘라. 악용할 수가 있으니까 뭐 하느냐?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한계. 그래서 부속 토지는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그랬으면은 바닥 면적의 몇 배까지만 인정한다? 10배까지만 인정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700제곱미터를 부속 토지로 우긴다 이거야. 그러면 한계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야, 너 주택 바닥 면적이 얼마짜리냐? 20제곱미터다. 그러면 바닥 면적에 대해서 10배까지만 부속 토지로 인정해 주겠다. 그럼 곱하니까 얼마 되겠어요? 200제곱미터만 인정을 해주겠다. 그럼 네가 우기는 700제곱미터 중에서 200제곱미터는 부속 토지로 인정해 줄게. 따라서 주택분 재산세 내라. 싸게 내라. 그런데 초과된 500제곱미터는 부속 토지로 인정 못해. 얘는 그냥 토지분 재산세 좀 비싸게 내라 이거지. 구별이 이해가요? 그래서 부속 토지는 어디에 포함한다? 주택에 포함하고 악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계를 정해놨다. 부속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은 몇 배까지로 인정한다? 10배까지 인정한다는 것. 10배만 아시면 돼요. 요건 나중에 양도소득세 또 나오는데 양도소득세는 부속 토지 경계가 개정이 됐어요. 올해. 그래서 그거에 관한 것을 이제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부속 토지의 경계가 적어졌어. 작년까지는 양도소득세는 도시지역 안에는 땅값이 비싸잖아. 5배까지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5배까지는 주택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거야. 근데 올해부터 개정이 됐어요. 어차피 잊어먹을 거니까 미리 설명할게요. 올해 개정됐습니다. 3배까지만. 그러니까 5배를 딸린 토지로 인정했다가 올해부터는 3배까지만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주택으로 3배까지만 인정하니까 토지분 재산세를 더 많이 걷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세금이 강화됐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나중에 양도에서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가구주택이다 그랬으면은 뭐 여러분 집을 생각해. 뭐 다른 과목처럼 3층짜리가 다가구, 4층은 다세대, 다 필요 없어 세법은. 다가구가 뭐냐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101호 생각하면 돼요. 그럼 101호, 즉 다가구 주택은 원래 단독주택으로 봅니다. 하나의 주택이야. 그런데 101호처럼 한 가구가 독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분이 됐죠. 101호 구분됐잖아. 그럼 요것들을 각각 한 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 구 모여서 다가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얘는 양도에서도 또 나옵니다. 한 가구가, 아주 힌트가 나와. 한 가구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 101호 생각하면 돼요. 각각을 한 구의 주택으로 본다. 오케이?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한 구는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땅이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 아파트 땅을 생각하면 돼요. 똑같아. 여러분이 101호 살고 있다. 그러면 아파트 총 면적에 땅이 있을 거 아니야. 땅 안에는 여러분의 지분도 있겠죠. 따라서 아파트에 딸린 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건물 면적의 비율대로 나눠주는 거야. 내가 아파트가 평형이 넓다. 그럼 땅에 대한 지분도 많이 있을 거고, 아파트 면적이 적다. 그러면
지분도 적을 거고 해서 항상 알아두셔요. 계산하는 건 두 개가 나오는데 세법에서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눌 때가 있고 면적 비율 나눌 때가 있어. 근데 면적 비율 나누는 건 딸린 토지 계산할 때만 면적이야. 우리 아파트가 크다? 그럼 많이 갖고 적다? 조금 가져. 얘만 딸린 토지 계산할 때만 면적 비율이에요.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준다는 것. 그래서 부속 토지만 면적 비율. 그러니까 얘는 공부할 거 없어. 여러분 아파트를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겸용주택. 겸용주택이다 그랬으면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같이 사용하는 주택이죠. 요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한구는 금방 다가구처럼 101호, 102호 개념이야. 요게 한구야, 한구. 그럼 여러분 집을 생각하면 되죠. 여러분 집에 101호 띠리리릭 들어가서 그 101호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50% 이상이다. 여러분 집은 다 뭐예요? 주거용으로 쓰죠? 그러니까 요건 다 뭐로 온다? 그렇죠.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여러분 집 101호 열고 들어갔어. 다 주거용이야. 그럼 다 주택이야 101호는. 근데 주거용이 요만큼뿐이 없어. 나머진 창고로 쓰고 있어. 그럼 주거용만 주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구다 그러면 여러분 집을 생각해요. 오늘 집에 들어갈 때 101호 띠리리릭 들어갔어. 다 주거용 공간이야. 아, 우리 집은 주택이구나. 근데 내가 여기에서 간의 공장을 사용하고 있어. 주거용은 요만큼, 나머지는 저거 공장이야. 그러면 공장은 주거용으로 보지 않고 주거용만 주택으로 본다는 것. 한구.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동이다 그러면 다 알잖아요. 건물 하나, 전체. 건물 전체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가주택 또는 주상복합이라고 보면 되죠. 1층에 상가, 2층에 아파트. 요거 한동, 건물 전체, 요건 101호, 한구. 그래서 한동이면은 우리가 따로따로 주거용만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한구와 한동. 이건 슬슬 나올 때가 됐습니다. 안 나온 지가 좀 오래됐어요. 해서 겸용주택이다 그랬으면은 한구다 그랬으면은 비교를 해야 돼. 주거용이 100분의 50 이상인가? 그럼 전부주택. 그런데 한동이다 그러면 비교 안 해. 따로따로 주거용만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한구, 한동 요것만 알면 되죠. 한동이다 그러면 건물 전체라는 건 다 알잖아. 여기까지가 재산세에서 중요한 주택의 전부예요. 다가구주택, 겸용주택, 부속토지 계산 요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교재 봅니다. 188쪽에 보면은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밑줄.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는 바닥 면적의 몇 배까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10배.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그걸 보지 말고 왼쪽에 참고란을 보시는 게 낫죠. 참고란의 겸용주택은 한동 주거용만 주택으로 본다. 한동. 그 다음에 한구는 주거용 면적이 전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겸용주택, 한동, 한구 그걸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시험엔 어떻게 나오느냐? 한동 써놓고 연결, 설명은 한구의 설명을 연결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동과 한구를 꼭 알아둬야 된다. 한구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파트야. 101호, 102호 다 주택이잖아. 그 다음에 한동이다 그러면 상가주택이야. 그럼 주거용만 주택으로 본다는 것. 오케이? 오늘 집에 가실 때 가요. 동네 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집 들어가기 전에 상가 있잖아. 그럼 그걸 보면은 1층에 상가가 있다. 그럼 요거 2층에 상가 있다. 주상복합 같은 경우 요런 경우가 있죠.
동네 가다 보면은 3층짜리인데 1층은 상가, 2층은 원룸, 3층도 원룸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그거는 주거용만 주택이야. 나머진 상가고. 그 다음 여러분 집을 들어가 101호 띠리리리 요게 한 구야. 들어가니까 다 먹고 자는 공간뿐이 없어. 그럼 여기는 주택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시면 돼. 상가주택이 뭔지 알겠어요? 한 동. 그 다음에 여러분 집은 한 구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것. 그러면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양괄호 4번 선박. 선박은 첫째 줄 맨 끝에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말한다. 그래서 선박이라고 나왔으면은 고급 선박이 나올 때가 있어요. 고급 선박이든 그냥 선박이든 명칭에 관계없이 다 어디로 들어간다? 선박에 들어간다. 괜히 고급자를 붙여놨더니 당황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선박은 다 선박이야. 그 다음에 5번 항공기는 첫째 줄 가운데 항공기란 사람이 탑승 조정을 해야 된다. 사람이 타갖고 운전을 해야지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드론같이 무선으로 조종하는 것은 항공기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은 그렇지만 몇 년 지나면은 드론도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항상 돈이 보이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얘기니까.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안 풀어봐도 되는 거고요. 뒤에 190쪽.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190쪽부터 208쪽까지 190부터 208쪽까지가 다 토지에 대한 구분이에요. 토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거 읽다가 가출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드린 게 요 프린트 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러 페이지를 기본서가 너무 자세히 나와서 힘들어. 우리는 정답 맞추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그 한 페이지 알면은 우리가 토지의 구분은 끝나는 거예요. 그것만 알아두시면 끝.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우리가 교재는 보지 않아도 됩니다. 요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자, 출발할까요? 이거 읽다가 이제 기절하는데, 자, 여기다가 먼저 써드릴게. 첫째, 토지. 토지라는 것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 분리, 과세, 토지, 별도, 합산, 토지, 종합, 합산, 토지. 토지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분리과세 토지, 별도 합산, 종합 합산. 이걸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러면 첫째, 세금이 금액이 크냐 작냐 이렇게 접근하면 먼저 편해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점심때 시간 있으셔? 없으시구나. 오늘 한턱 쏠라고 대출 받아왔는데 그러면 내가 항상 반찬 여러 개 있는 걸 좋아해요. 뷔페. 자, 1인당 10만원짜리 뷔페를 갑니다. 이게 토지야. 뷔페. 그럼 1인당 10만원짜리야. 근데 오늘은 여러분이 더치페이를 합니다. 그럼 식사하고 나오실 때 얼마 주고 나와요? 10만원. 각자가 10만원. 제일 싸. 요걸 갖다가 분리 과세라 얘기한다. 제일 싼 거예요. 분리. 각자들 돈 내고 나온다 이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날 되니까 또 맛있어. 그래서 이분이 오늘 또 갑시다. 단 여자분 거는 제가 낼게요. 그럼 여자분이 5분이다. 그런데 1인당 10만 원이다. 그럼 이분 얼마 부담해야 돼? 50만 원. 분리과세보다는 조금 더 금액이 크다는 얘기죠. 여기 사장님이 남자분들 건 내가 낼게요. 그럼 남자분들만 별도로 더한다. 여자분만 별도로 합한다. 남자 것만 별도로 합한다.
별도로 지정된 것만 더하니까 얘보다 조금 더 비싸다는 얘기야. 그 다음날 또 갔어. 이분이 오늘 우리 남편 퇴직했습니다. 퇴직금 받아왔으니까 골든벨 쏠게요. 여러분 전체를 다 부담해. 전부 다 더한다. 뭐가 되는 거죠? 종합합산이다. 이름 자체에 힌트가 나오잖아. 분리 따로따로 10만 원씩. 요거는 별도로 정해진 사람 것만 더해줘. 별도로 합산한다. 요거는 뭐야? 다 더한다. 종합합산. 일단 그렇게 접근해야 쉬워요. 분리과세는 세금이 제일 싸다. 조금 비싸면 요거, 더 비싸면 요 놈이 되겠죠. 요 단어 갖고 말 뜻 이해 갑니까? 그렇게 접근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죠. 분리과세가 제일 세금이 싸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재산세에서 땅 중에 농사 짓는 땅, 농지는 세금이 싸다고 그랬죠. 그럼 농지는 일단 분리과세야. 세금이 제일 싸. 짠하니까. 농사 짓니까. 그 다음 별도 합산은 사업용 토지는 다 별도 합산이야. 이거는 너무너무 쉬워. 이름 자체 사업하기 위해 필요한 땅이야. 종합합산은 뭐냐? 비사업용, 놀리는 땅. 그러니까 땅 위에 잡초만 돼 있어. 아무것도 없어. 놀리는 땅은 투기 목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점잖은 말로 비사업용이고 우리끼리는 투기 목적으로 갖고 있는 땅, 놀리는 땅, 제일 비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일단 농지는 무슨 과세가 된다? 분리과세. 그 다음 사업용 토지를 뭐라 그런다? 별도 합산. 비사업용 토지를 뭐라 그런다? 종합합산. 요걸 매칠시켜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돼. 요거 말 이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갈 때 보지 마. 우리 주변에 땅은 널린 게 땅이야. 따라서 저기 논밭이 있다. 과수원이 있다. 저거 분리과세. 그 다음에 사업용 토지는 뭐냐? 미리 설명할게. 이따 할 건데 학원 건물, 상가 건물 있죠? 여기 들락날락할 출입구 땅이 필요하죠? 학원 들어올 때마다 출입구 땅을 발로 차면서 이 땅이 왜 필요해? 상가 건물에는 출입구가 필요하죠? 왜 필요한 거야? 임대사업하기 위해서 땅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상가 건물의 부속 토지, 딸린 토지는 다 임대사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땅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별도 합산이 되는 거란 얘기죠. 사업용은. 그 다음에 종합합산은 뭐냐? 땅 위에 잡초만 우거져 있으면 다 종합합산이야. 어디가 있을까? 저 푸른 초원. 그거 다 뭐야? 종합합산이야. 놀리는 땅. 임야라고 그러죠. 잡초 우거져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종합합산.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땅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 건물이. 나대지라고 그러죠. 나대지는 놀리는 땅이야. 땅 위에 시설물이 없으면 다 놀리는 땅이야. 이런 게 다 뭐야? 비사업용이 되는 거지. 요건 농지, 이건 사업용, 이건 놀리는 땅. 이렇게 접근해야 놀리는 땅이 제일 세금이 세구나. 농지는 싸구나. 사업용은 중간이구나.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출발할게요. 자,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제일 먼저 분리과세 제일 싸. 요거랑 같이 공부할 것이 뭐가 있냐? 종합합산. 종합합산은 뭐가 되는 거예요? 비사업용.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나와서 오늘 좀 왔다 갔다 할게요. 여기는 마지막으로 별도 합산은 여기다 씁니다. 요거는 사업용. 이렇게 나누면 돼. 공부할 때는 쟨 제쳐놔. 저거 너무 간단하니까. 그럼 어떡하냐? 제일 싸냐? 제일 비싸냐? 제일 싸냐? 비싸냐?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분리과세다 그러면 농지 개념이라고 그랬죠. 농지인데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대. 이제 접근하실 때 이 땅이 있어야 될 곳에 있다. 아름답다. 어색하지 않다. 그러면 제일 싸. 분리과세.
근데 이 땅이 여기 있는 게 어색해. 어색하면은 투기 목적이야. 제일 비싸다는 거. 이렇게 접근하면 너무 또 간단해요. 외우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자, 이 땅이 여기 있어서 어색하다, 이상하다, 이건 여러분이 판단해야 돼. 하나 들어갈게요. 자, 들어갑니다. 개인 소유 농지부터 들어가요. 간단해. 개인 소유 농지 전, 답, 과수원을 해당하죠. 과수원. 그럼 개인 소유 농지 전답 과수원이 나왔을 때 이것이 도시지역 바깥에 있다. 도시지역 바깥에서 모내기 하고 있다. 아름다워, 어색해? 아름답죠. 그러니까 싼 거야. 분리과세. 오케이? 그런데 도시지역 안에 있다. 이게 뭐냐? 강서구청 앞마당에서 모내기 하고 있어. 아름다워, 어색해? 어색하면 봐, 종합합산이 되는 거야.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다는 얘기지. 이해 가죠?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너무 쉬운데 나만 쉬운가?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야. 저 시골에 농지가 있어. 아름다워. 저녁놀 질 때 이거 너무 멋있어. 한 폭의 그림 같아. 그럼 분리과세야. 어색한 데 있으면 종합합산이고. 그 다음 도시지역 아니라 하더라도 허락된 지역에 있으면 괜찮아. 농지가 허락된 지역이다. 그럼 개발제한구역하고 녹지지역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농사 짓고 있으면 어색하지가 않아. 분리과세. 끝. 이게 전답과성 끝이야. 있어야 될 곳에 있어. 분리과세. 어색한 자리에 있어. 그럼 종합합산. 전답과수원 이해 가요? 이게 다야, 이게 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목장용지. 목장용지다 그랬으면은 우리가 농지법에서 농지라고 하면은 크게 네 가지를 얘기하죠.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여기까지를 농지라고 해요. 그러면 왜 목장용지도 농지인데 따로 쓰냐 이거야? 이유가 있어. 전답 과수원은 제한이 없어. 모두 분리과세, 모두 종합합산이야. 근데 목장용지는 악용을 할 사람이 있어서 기준면적 제도가 있어요. 기준면적 제도가 뭐냐? 이거죠. 자, 어떤 사람이 분리과세 되면 세금을 적게 내니까 악용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산을 3개를 사. 야, 나 여기다가 목장할 거야? 목장할 거야. 산 3개 샀어. 그래? 그럼 이걸 갖다가 무조건 목장용지로 우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준면적 제도를 둔 건 뭐냐? 야, 목 키울 건데 젖소 키울 거야. 그러면 젖소 한 마리당 필요한 초지가 얼마 있고 축사가 얼마가 있어야 된다는 기준면적 제도가 있어요. 옛날에는 부동산세법 책에 인쇄가 다 됐어서. 근데 이제 출제가 안 되니까 한 번도 안 나왔죠. 그래서 새끼 2마리는 성축, 어른 가축의 1마리로 기준면적을 계산해요. 그러면 모두 내가 얼마냐? 700제곱미터의 땅을 목장용지로 우기는 거야. 그러면 소 몇 마리 키울 건데 3마리 키울 거야. 그럼 소는 한 마리당 20제곱미터의 기준면적을 인정해 줍니다. 이건 기준면적이 있어요, 세법에. 그러면 3마리면은 60제곱미터만 인정을 해주겠다 이게야. 아까 부속토지처럼. 그러면 너 700제곱미터라 우기지만 이거 다 인정 못해. 3마리니까 60제곱미터만 부속토지로 인정해 줄게. 목장용지로 인정해 줄게. 이해 가세요? 그래서 목장용지니까 분리과세 해줄게. 근데 640제곱미터 초과된 걸 갖고 있지 않냐? 초과된 걸 갖고 있으면 목장용지로 인정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초과가 되는 건 투기 목적으로 봅니다. 종합합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면적이 이내다 그러면 분리과세. 그 다음에 목장용지가, 요거 알아둬야 돼요. 목장용지가
기준 면적을 초과했으면은 초과면 다 종합합산이야. 아주 시험에 힌트가 나와요. 초과 이렇게 나오면 많이 갖고 있구나. 이거 다 놀리는 땅이야. 종합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초과만 알고 시험 보러 갔어도 맞추는 문제가 있었어요. 초과는 앞뒤 볼 거 없어. 무조건 뭐가 된다? 종합합산. 그런데 목장용지도 똑같아요. 있어야 될 곳에 있다. 그럼 분리과세. 어디까지? 기준 면적까지만. 자,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 바깥에 있다. 얘는 농지하고 똑같으니까 장소도 똑같아. 도시지역 밖에 젖소들이 뛰어놀고 있다. 아름답잖아. 분리과세. 어디까지? 기준 면적까지만 인정해준다. 있어야 될 곳에 있다. 기준 면적만 인정해준다. 근데 있어야 될 곳이지만 초과가 되면 뭐가 된다? 종합합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목장용지가 어디 있느냐? 도시지역 안에 있다. 자, 광화문 광장에 젖소들이 뛰어놀고 있어요. 아름다워, 어색해? 어색하니까 그럴 때는 기준 면적이고 뭐고 없어요. 목장이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무조건 종합합산이 된다. 초과될 때는 어떨 때인 거예요? 있어야 될 곳에 있을 때는 기준 면적만 인정해줘.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돼. 초과되는 건 인정을 못해. 뭐가 된다? 종합합산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농지 끝이야. 목장용지. 그런데 도시지역 아니다. 그럼 농지하고 똑같은 조건이야. 도시지역 안에 중에서도 허락된 지역이 있죠.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에 목장이 있으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해도 어디까지만 인정한다고 그랬죠? 기준 면적까지만. 여기까지가 농지, 개인 소유 농지의 전부예요. 다시 설명할게요. 전답 과수원은 기준 면적이 없어. 제한이 없어. 전부 분리, 전부 종합. 목장용지는 기준 면적까지만 분리과세. 초과되면 뭐가 되죠? 종합합산. 끝. 이러면 돼.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법인 소유 농지. 법인이 소유한 농지는요, 이 법인이 농사와 관계가 있나 없나, 이게 중요한 거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농사 짓는 법인이 아니죠. 여기서 농지를 갖고 있으면 어색해. 투기 목적이야. 뭐가 된다? 종합합산. 그런데 그 법인이 농사와 관련이 있어. 어떤 거?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농업법인이라든가 한국농어촌공사, 농사와 관련 있는 단체죠. 여기서 농지 갖고 있으면 인정을 해. 여기서 왜 농지 갖고 있냐? 나중에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려고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농사와 관련이 있다. 그럼 분리과세. 농사와 관련이 없는 단체다. 그러면 종합합산이 되는 것. 또 뭐가 있냐? 자, 사회복지사업자가, 사회복지단체가 농지를 갖고 있어. 사회복지단체는 농사와 관련이 없는데? 그런데 원생들하고 고생해서 농사를 지어서 작물을 생산하죠. 이걸 시장에 팔면 안 돼. 원생들에게 먹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단체가 원생들에게 소비할 목적으로 농지 갖고 있다. 그러면 인정을 합니다. 분리과세. 마지막 요거는요, 하도 오래된 거라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서산, 충청남도 서산에 보면은 옛날에 현대에서 바닷물을 매립을 해서 농지를 만들었어요. 여기에서 실제로 농사를 지었고, 그래서 그걸 시중에 팔기도 했죠. 몇 년 지난 다음엔 일반 국민에게 분양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야. 농사와 관련이 없는 법인이더라도 바닷물을 막아서 매립, 간척을 해서 농지를 만들어야 돼. 농지를 만들고 또 실제 농사를 지으면 그 농지는 인정을 해준다.
이건 왜 그랬냐면은 우리나라가 그때 오래전에 식량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만들고 농사를 실제로 진 법인에 대해서는 혜택을 준 거예요. 그게 현대가 됐었죠. 요거랑 몇 년 전에 했던 새만금이랑 달라요. 새만금은 바닷물을 매립을 했지만 농지가 아니란 얘기죠. 말 이해가셔? 그래서 법인이 매립 간척으로 해서 농지를 만들고 또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세금이 쌉니다. 분리과세. 오래전 얘기죠. 지금 뭐 쌀이 남아둔다고 그러죠. 그렇지 않나요? 잘 잤어요? 그 다음에 종중소유농지. 여기서 나옵니다. 종중이라는 것은 투기단체가 아니라고 봐요. 선조 때부터 물려내려온 거야. 따라서 종중이 소유하고 있으면 농지나 좀 이따 배울 임야가 있어요. 선산 개념. 종중이 소유한 것은 세금이 쌉니다. 무슨 과세? 분리과세. 종중 분리과세. 끝. 이거야. 이거면 농지가 다 끝났어. 더 이상 농지가 없어. 그래서 농지다 그랬으면 개인 소유 농지, 법인 소유 농지, 종중 소유 농지 끝. 요럴 땐 분리과세. 요거는 종합합산. 요렇게 구별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 이게 바로 농지에 관한 거 끝났어요. 농지에 관한 거.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임야에 대한 건데 요건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